자, 저들 왔습니다. 국수승욱 강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시장론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일단, 지금 이 메일하는 이론, 즉, 빵꾸노트를 꾸준히 지금 보고 계신 분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지금 수많은 과목들 진짜 많죠. 여섯 과목이니까. 이 여섯 과목을 하면서 뭔가 이거라도 틈틈이 하면 아유 최소한 기억력을 유지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보던 강의 노트 오른쪽에 필수 기출 지문 뭐 빵꾸 노트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여전히 문제는 뭐냐? 옆에를 보셔. 옆에. 나는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옆에 보면 아직도 그렇죠. 아이고,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유,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걱정만. 그러니까 제발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좀 해주세요. 홍보를. 저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야, 이거라도 했더니, 야, 그래도 뭔가 좀, 야, 남는다, 야.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홍보를. 어차피 우리는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요거 한마디. 예. 자, 들어갑니다. 이번 주는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 14번입니다. 14번. 그리고 이게 제가 저기 방이 좀 어두워서 얼굴이 좀 아파 보이네요. 아프지 않습니다. 방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어두워서. 자,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인데 들어가 보죠. 일단 효율적 시장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가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이죠.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 정보가. 그런데 언제 정보가 효율적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정보가 시장에 지체 없이 반영이 될 때 우리는 그 시장을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자,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이에요.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 근데 언제 정보가 효율적입니까? 정보가 즉각 가격에 반영돼. 즉 시장에 반영돼.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자들이 이 효율적 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약한 놈, 중간에 있는 놈, 그 다음에 강한 놈, 이렇게. 약한의 중강. 중강에 있는 중강성, 그 다음에 강한에 이렇게. 근데 무엇으로 나눕니까? 그러면 반영되는 정보에 의해서 나눠주죠. 시험이 잘 나오죠. 반영되는 정보의 종류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즉, 과거 정보가 반영이 됩니다. 약성. 과거와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반영됩니다. 중강성. 자, 모든 정보, 그러면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미래 발표할 내부 정보까지도 모두 반영됩니다. 그러면 강성시장. 자, 그리고 이 효율적 시장을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 분석을 위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자, 투자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있죠.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정보의 종류를 과거에 발표한 거, 현재 발표한 거, 미래에 발표할 거. 미래에 발표할 것이 내부 정보죠. 내부 정보. 그럼 이 세 가지 정보 중에 이 미래 정보라는 건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보예요. 현재. 미래에 발표할 정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내부 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내부 정보는 투자자들이 분석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발표한 것과 오늘까지 발표한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게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정보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기본적 분석. 이게 분석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정보만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이상해 보여요?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오늘까지 발표한 정보가 있는데 왜 과거 정보만 분석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술 드신 양반이요. 술 드셨으니까 과거 정보만 분석하겠지. 그래서 술 나오면 과거 정보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술 드셔서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효율적 시장의 논점은 항상 요놈이죠. 요놈.
어떻게 하면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암기 코드가 항상 아파요. 그러면 약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약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준강성 시장은 니은자가 있죠. 니은. 그러니까 반드시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성 시장은 어떤 정보 분석을 통해서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의 하이라이트잖아요. 약성 시장이라면 기본적 분석을 해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초과 이윤 획득이니까. 그 다음에 중강성은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되고, 강성 시장은 강한 애니까 어떤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유도 한번 살짝 해볼까? 이유. 약성 시장은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이 돼요? 어떤 정보가?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이잖아요. 과거의 정보. 이 말은 과거의 정보는 이 약성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성 시장의 사람들은 과거 정보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과거 정보를 분석해서는 초과이윤을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죠. 즉 과거가 아니라 즉 약성 시장에서 갖고 있지 않는 현재 공표한 정보까지를 분석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중강성 시장은 자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 공표한 정보까지 즉각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부 정보인 거죠. 다시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가 즉체 없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투자자들은 다 과거 정보는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시장에서 이들을 이기려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과거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 현재 공표한 정보를 갖고 있든지 또는 내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시험은 대부분 요놈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아프면 약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중강성 시장 과거와 현재 공표한 정보가 즉각 반영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 정보는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와야죠. 강성 시장은 비현실적인 시장이에요. 비현실적. 아니 모든 정보가 어떻게 시장에 다 반영되겠어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시장인데 만약에 강성 시장이라면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니까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암기하고 있죠. 이따 응용을 한번 보자. 그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자, 할당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돈, 자본이죠, 자본. 그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본이라는 이해는 내가 내 동생으로 제가 가정을 했죠. 성 국시요 이름은 자본이에요. 내 동생은 자본. 그런데 이 국자본이라는 내 동생은 항상 뭘 쫓아서 빙글빙글 돌아다닙니까? 초과 이윤을 쫓아서 계속 돌아다녀요. 초과 이윤을. 그런데 초과 이윤을 쫓아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어느 시장에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국자본이라는 내 동생은 돌아다니지 않고 그렇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게 할당이죠. 그러니까 자본은 끊임없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어느 시장에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어. 그럼 집에 가만히 끼제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할당, 자본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자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됐다? 여기 제가 수업 중에는 이걸 즐거움이라고 했잖아요. 즐거움. 우리 내 국자본이라는 동생은 놀이, 즐거움을 찾아서 미친 듯이 밖을 돌아다니는데 어디서도 놀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집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도통한 것처럼 이걸 우리는 할당되었다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포인트는 여기에요. 자, 자본의 할당이라는 건 초과 이윤의 문제지 완전한 경쟁이냐 불완전한 경쟁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불안정 경쟁 시장은
할당이 될 수 있습니까? 할당이 될 수 없습니까? 물어보면 항상 암기 코드가 불완전 시장이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암기 코드죠. 불완전 시장이라도 할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들어가 보자고요. 자, 효율적 시장이란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효율적 시장은 시장에 반영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구분됩니다. 자,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이 됩니다. 그럼 과거면 약성 시장이고, 과거와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중강성이고, 그 다음에 요놈 표현이 잘 나오죠.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줄이면 모든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공표된 거, 공표되지 않은 거, 그럼 모든 정보잖아요. 즉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강성인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과거 정보를 통해 시장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 자, 시장을 뭔가 정보를 분석하는데, 시장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분석하는데, 아니, 과거 정보만 분석해? 야, 오늘까지 발표한 정보는 어디다 버려버리고, 오늘 발표한 정보는 어디다 버려버리고, 과거 정보만 분석하냐? 술 드셨구만. 기술적 분석인 거야. 그리고 항상 과거와 오늘 발표한 정보까지를 동시에 이용하는 게 이게 분석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분석의 기본. 이게 기본적 분석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초과 이용 획득 가능성. 자, 항상 얘도 이렇게 동그라미 좀 쳐요. 약성 시장이에요. 그리고 아프면 약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궁합이 맞죠? 그러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자, 중강성 시장이에요. 그러면 내부 정보가 궁합이죠? 내부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뒤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있다. 그 다음에 강성 시장은 반드시 뒤가 어떤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없다. 이렇게 돼야죠. 없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가끔씩 여기에 초과 이윤이 아니라 정상 이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저기 효율적 시장은요, 초과 이윤의 획득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지 정상 이윤의 획득 가능성을 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초과 이윤 획득 가능성은요, 항상 전제가 정상 이윤은 무조건 얻는데 내가 열심히 정보를 분석하는 이유는 정상을 넘는 초과 이윤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정상 이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시장도 무조건 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보를 분석하는 이유는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얻고자 지금 연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번, 2번, 3번이에요. 약이 기본입니다. 준 나오면 내부 정보. 강성은 어떤 방법으로도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그냥 결론. 자,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 설명을 해요? 준강성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부동산 시장이 준강성 시장이라면 정상 이윤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니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할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부 정보를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죠. 그다음 6번. 어느 지역을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할 거라는 소문이 시장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보죠. 정보가 뭔가 시장에 알려졌다는 거야. 그러자 해당 지역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었어요. 즉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자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을 보였다.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고 있군요. 효율적 시장이군요. 자,
자, 그다음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은 항상 마지막이 중요해요. 부동산 시장과 같은 불안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여기가 중요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게 조금 잘리네요.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가 많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왜 불안전한 부동산 시장에서 할당이 될 수 있어요? 할당은 불안전하냐, 완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처럼 불안전한 요소가 많더라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할당이 되었다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번에는 빵꾸 보자고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 밑에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그러니까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구분됩니다.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됩니다. 약성. 자, 과거와 현재 공표된 정보가 즉각 반영됩니다. 중강성. 그 다음에 이 표현 잘 나온다 있어요.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그러면 우리는 강성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3번. 어떤 사람이 정보를 분석하는데 과거 정보를 통해 시장을 분석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야, 현재 정보는 어디다 던겼니? 너 술 먹었니?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이게 분석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분석의 기본. 그 다음에 요놈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자, 첫 번째. 효율적 시장은 정상 이윤은 언제든지 얻는 내용이고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어떤 이윤을 얻느냐 요 문제죠. 근데 뒤를 잘 봐요. 전부 다 있다. 즉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딱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약 아프면 기본적 분석을 하고요. 준강성이면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강성시장은 무조건 뒤가 강한 시장이니까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강성은 무조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르고 그 정도도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시장? 준강성 시장까지 나타납니다. 준강성 시장까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이거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모든 투자 시장에서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동일합니다. 수익률이 동일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든 오피스텔을 투자하든 아파트를 투자하든 수익률이 그냥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시장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초과 이윤, 즉 대박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박을 얻을 수는 없죠. 이런 걸 우리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즉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느 시장에서도 초과 이윤, 다른 말로 대박을 얻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또 뵙겠습니다.